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은 어느 지역에 그럼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으냐, 예,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마 박 대표님께서는 그 앞에 말씀하신 거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. 어느 정도 다 나온 내용이고요. 네. 김규정 위원님께서도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. 지금 주택으로 유망 지역에 대해서 말씀 물어보신 거죠. 그래서 사실 부자들이 집중하는 지역이라는 게 뭐 투자 금액에 대한 제약을 배제하면 사실 절대적으로 강남권에 치우쳐 있는 데서는 뭐 크게 다를 내용이 없습니다. 저희가 이제 뭐 자산가분들 소위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시는 조건 되시는 분들한테 1:1 대면 컨설팅을 해보면 질문 들어오는 지역은 뻔히 다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거나 약간 고급 주택류들의 이제 투자 가치나 장기 보유를 해도 되겠냐 뭐 이런 질문이셔서 사실은 부자들이 선호하고 구매한 주택을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지역들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다라는 데서는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좀 아주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접근하기가 또 쉽지 않아지는 강남권의 가격 특성을 고려하면 그래도 좀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냐를 고민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보통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개발 큰 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지역이 그래도 조금은 좀 덜 가격이 올랐을까를 고민하는 전략으로 이제 보통 접근을 하는데요. 화면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장기적인 2030 도시 플랜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매체에서도 접하신 지역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랑 여의도 도심권 세 곳을 대표적인 도심 중심축으로 놓고 그 지역을 뒷받침하는 이제 지역 중심 지역이나 광역 중심 지역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들 간의 광역 교통망 연결, 교통 인프라 확장, 상권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도시 이제 설계 라인들을 갖고 이제 개발을 해 나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심축이 되는 세 개의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직주운전평, 직장이나 업무지구가 가깝고 상권이 잘 형성돼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지역의 주택을 아무래도 선점하거나 투자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개발과 함께 좀 하방 리스크도 좀 피할 수 있고 좀 가격 떨어짐에도 방지할 수 있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은 주택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최근에 물론 뭐 서울이 전반적으로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크게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말하기는 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계 중심 도심의 안에 있는 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광역 교통 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뭐 공원 같은 개발 계획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덜 된 지역이 아닌가라고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용산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남아 있는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려면 여전히 이제 뭐 기간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들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지적인 이런 개발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비해서는 저평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여의도랑 영등포를 포함한 이제 강남의 서쪽에 있는 지역들, 서남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전통적으로 뭐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상권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좀 주거 선호도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이나 이제 서북부 쪽에 상권이나 광역만들이 개발되면서는 상당히 조금 소외돼 있는 지역에 현재는 속하는데 아무래도 이후에는 사당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남권 지역들의 추가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광역 그림을 보고 선택하시긴 사실 쉽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제 개발 라인에서 개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 뭐 이런 데들을 좀 둘러보시는 것들이 전략의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아까 짧게 답변이 좀 짧아서요.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2009년도에 그 책을 한 권 냈었어요. 그 10년 후에 살아남을 부동산 투자하라 제가 책을 냈었어요. 그래서 그 책이 아주 잘 팔렸는데요. 현재는 없습니다.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제가 이제 외국을 좀 많이 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. 그 한국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.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10개 중에 9개는 맞췄어요. 한 개는 틀렸더라고요. 그래서
그 중에 하나가 하여튼 한강변 쪽과 그 도심 쪽 많이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많아지고요.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9호선 또 완공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9호선 그 연장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상가 건물들 괜찮아요. 그래서 그쪽도 라인도 좀 보시고, 그 다음에 그 일본 같은 데는 그 초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인기고요.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들은 돈 못 벌었거든요. 그러니까 강남에 그냥 초소형 그 소규모 단지죠. 소규모 단지. 그러니까 단지가 아주 작은 단지들, 이런 단지들이 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, 그 다음에 뭐 터미널 쪽에 좀 계속 지금 뭐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그쪽 뭐 주변 쪽 보시고, 하여튼 뭐 2008년도에 어려웠을 때 주식 투자자들 다 실패했는데요. 배당이 많이 나온 주식 가지고는 실패 안 했어요. 오히려 돈 더 벌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부동산은 배당이 월세가 증가하는 이런 부동산을 잡고, 아니면 내가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정부 대책이 나오더라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. 아시겠죠? 네.